번째, 육동 구조 모델의 근본적 전제들과 그것들의 응용. 높은 구조의 전제들을 통해 프로이트가 고심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정신분석학 이론 안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육동 이론을 응용해 보고자 한다. 프로이트의 기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쩌면 지금까지 얘기한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히스토리컬한 발달을 가지고 프로이드를 이분이 전체적으로 종합해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그 앞에 돌아가서 내용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정신분석학 연구의 단위는 제가 이거를 다 쓰진 않고 조금 요약해 추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정신분석학 연구의 단위는 독립된 존재인 개인이다.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성을 실현하는데 사회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회는 이미 완성된 개인을 보호해주지만 그 보호는 개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표를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떠난 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필수 요소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떠난 개인을 연구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육동구조 모델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닫힌 체계 안에서 에너지를 유통시키는 항상성 원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항상성 원리는 개체 안의 자극 수준을 가능한 무에 가깝게 유지하려는 정신기구의 목적으로 말한다. 항상성의 원리는 자극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라는 가정을 산출한다. 세 번째, 육동 모델의 완성과 함께 항상성 원리에 따라 방출되는 자극의 본성 또한 본능적 육동의 이론 안에서 개념화되었다. 비록 인간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육동을 반대하는 힘들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겠지만 인간 행동의 동기는 궁극적으로 육동의 기원을 두고 있다. 육동은 인간 생물학적 유전에 기초한 두 개의 독립된 욕구들의 체계로 환원될 수 있다. 교수님, 여기서 두 개의 독립된 욕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생명 본능, 죽음 본능 이런 걸 네, 그렇게 후기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초기 이론에서는 성적 본능과 자기 보존 본능이죠. self preservative instinct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 보존 본능과 그리고 성적 본능 이런 개념을 쓰고 나중에 가면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또는 성적 본능과 공격 본능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이원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사실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행동의 근원적 동기라고 말한 두 가지 육동 중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기 이론에서 보면 자기 보존 본능과 성적 본능 중에서도 성적인 육동이 그의 이론의 중심이었다. 초기 육동 이론이 주로 밝히고자 했던 것은 성적 육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문제였다. 예, 그래서 프로이드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은 섹슈얼리즘이다. 그러니까 성 중심, 성으로 그러니까 팬이라는 용어를 써서 PAN이라고 해서 그냥 성 우선주의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성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내려고 하는 이론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른 본능도 있지만 다른 본능 말하자면 자기 보존 본능이나 공격 본능이나 이런 것은 발달 단계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적 본능에 대해서는 리비도 띠어리라고 해서 발달 단계를 아주 여러 단계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발달 단계, 그 인스팅트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 성적 본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본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본능은 그냥 크게 비중을 덜 두었고 성적 본능이 항상 중심에 있었다는 프로이드 이론에는. 그렇지만 멜라니 클라인 이론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공격 본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보죠. 네 번째,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본래적인 대상, 처음부터 개인과 뗄 수 없이 연결된 인간 환경으로서의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욕동이 만족 경험과 좌절의 경험을 통해 대상을 창조한다. 프로이트에게 있던 대상은 충동에 따라오는 것이지만 관계적 모델을 추구하는 이론가들에게 충동은
단지 대상과 관계 맺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정신분석학 이론들은 현존하는 자료들을 폭넓게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의 힘은 그것의 유연성과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이론은 새로운 정보를 만듭니다. 새로운 이론은 그것의 기본 전제하에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성립이 됩니다. 이론과 과학적 자료들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이며 만일 그 체계 안에서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해낼 수 없다면 어떤 이론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아 등의 전이신경증과 강박 충동 장애들과 같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상대적으로 제한된 환자 집단을 연구함으로써 얻어진 자료들을 토대로 자신의 심리학적 이론 작업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앞에서 언급한 병리 중에 많은 증상들을 자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실제 신경증, 불안신경증, 신경쇠약, 정신병, 우울증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실제 신경증은 여기서 불안신경증과 신경쇠약을 합한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실제 신경증 속에 포함되는 얘기고, 그리고 정신병과 우울증은 또 별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연구 영역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이신경증에 기반한 이론을 창안한 지 얼마 가지 않아 프로이트는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확장합니다. 결국 그는 거의 모든 정신병리의 영역을 다루었고 개인의 정상적 발달의 여러 측면들을 설명합니다. 문명의 발달과 의미에 대해서도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연구는 육동 구조 모델의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현대 정신분석 학파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유대의 끈이 무엇인가 라는 명백한 대상관계의 문제입니다. 볼비는 자신의 연구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었고 말러는 암시적이지만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하트만은 이 문제에 특별히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환경이라는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고 컴버그는 초기 발달에 미치는 대상관계의 역할에 대한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설리반은 주체와 대상을 연결시키는 관계의 끈에 대한 설명으로서 공동체적 존재라는 개념에서 명확히 나타냅니다. 설리반은 이 개념을 통해 공동체적 존재라는 개념을 통해 타자들과의 상호적 관계가 인간됨의 가장 근본적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육동 모델 관점에서는 사회적 연결들을 2차적인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 관계들은 욕동에서 발생한 욕구들의 방출을 돕는 타자들의 능력에 달려있고 누군가 그 기능이 매우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욕동 개념 안에서 대상 개념은 그로 인한 특혜를 주지 않는 겁니다. 물론 프로이드도 사람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정신병리의 영역을 넘어서 이론이 가지는 유연성에 대한 결정적 시험대가 됩니다. 프로이드는 여러 저서들에서 사회적 관계를 다루었는데요. 토템과 타부라는 글에서 그는 자신의 개인 심리학의 원리들을 원시적 사회 조직에 적용합니다. 원시 부족의 많은 관습들이 무의식적인 적개심, 근친상간적인 욕구, 양가성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유래했다고 보았습니다. 훨씬 나중에 문명과 그것의 불만들에서 프로이드는 사회 자체가 인간의 선천적 본능적 성향들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프로이드의 가장 포괄적 논의는 집단 심리학과 자아의 분석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사람을 한데 묶는 관계의 본성을 다루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관계적 모델 이론가들의 견해들에 부합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인의 정신적 삶은 모델로서, 대상으로서, 돕는 자로서, 접대자로서 다른 누군가와 항상 관련되어 왔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개인 심리학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심리학이기도 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자들과 불가피하게 관련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 개인 심리학이 결국 집단 심리학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프로이트는 사회적 본능은 원시적인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오히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본능적 충동들을 만족시키는지를 연구하는 개인 심리학이야말로 사회적 현상들을 완벽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에서 프로이트는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또 어떻게 사람들이 현재 그들의 모습으로 성장했는가라는 심리학적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떻게 감정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설리반은 중요한 타자가 느끼는 불안이 유아에게 전염된다고 주장했어요. 호앗은 불안 이외에도 다양한 감정들이 공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 안에서는 전염이라는 개념도 육동구조 모델에서는 더 근본적인 요소로 분석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감정의 신호들을 알게 될 때 우리도 그와 똑같은 감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감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어요. 저는 정리를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교수님. 네, 잘하셨어요. 이 정도 하셨으면 충분해요. 여기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는 어쩌면 개인 심리학 중심인데 개인 심리학이 사회 심리학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프로이드는 개인 심리학을 중심으로 사회 심리를 이해하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철저하게 개인 심리학을 중심으로 역동 구조 모델 자체도 개인 심리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제 그래서 사회 현상들도 개인 심리학을 개인의 역동 구조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사회 현상까지 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글쎄, 저는 이 역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교수님. 예. 그래서 되게 낯설고 뭔가 조금 이 단어가 나오면은 뭔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본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고난 어떤 본능적 충동이라는 것들,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고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인간이기에 타고난 어떤 것이겠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이게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인간이 고뇌하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어떤 중심을 잡게 노력하고 이런 게 참 인간적인 삶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그러나 이제 초기 유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그냥 인간 본성 그 자체겠구나. 걔네들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막 이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예. 저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문명화되면서 정말 인간 본성에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탐구할 기회가 사실 사는 게 바빠서 없어요. 근데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뭐를 정말 타고난 걸까?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되는 그런 이 글을 쓰면서 그런 게 남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어쩌면 이게 역동 이론에서 우리는 역동을 타고난다고 이해를 하지만 또 어떤 관계 모델에서 우리 인간 잠재력을 타고난다고 또 얘기를 하고 휴먼 포텐셜을 타고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용어는 다르지만 어떤 우리가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같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역동 이론으로 설명하느냐 아니면 관계 모델로 설명하느냐, 역동 구조 이론으로 설명하느냐 관계 구조 이론으로 설명하느냐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타고난 어떤 것들을 귀하게 잘 선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에서는 같은 얘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억압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드 속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추구하는 것을 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이고가 건강하게
이들의 세계에 있는 그 충동들 중에 필요한 충동들을 잘 발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이거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나 어쩌면은 관계 모델에서 휴먼 포텐 타고난 어떤 포텐셜들이 그리고 이게 트루 셀프 내지는 리얼 셀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참자기가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에서 도와줘야 된다 하는 얘기나 어떤 면은 같은 얘기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아니 대상관계 이론으로 어떤 환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익숙한 편인데 욕동 모델로 환자를 이해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또 다른 측면으로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틀을 보게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